오늘은 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 더욱 뚜렷해진 금 폭등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지난 2023년부터 펼쳐진 금값 상승 랠리 때문에 은도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은 그 생태계가 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금과 은은 같은 유형의 안전자산으로 여겨진 적도 있지만 언제부터인가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나타나면서 은의 생태계는 금과는 이미 다른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면 장기적인 추세라는 관점에서 언뜻 금과 은은 상당히 동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이크로하게 면밀히 관찰하면 분명 다른 특징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은의 가격 변동성이 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그 변동성의 폭이 금보다 두세 배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과 금이 자산으로서의 공통적인 특성도 알아보면서 생태계의 구조적인 차이점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의 역사 속에서 은의 본질적인 투자 방향성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은 거래 시장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알아보고, 둘째, 과연 은이 금과의 커플링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은의 가치는 금과 어떤 점에서 다르게 평가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영상 제작에 큰 응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은 시장은 매우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값의 급등에 영향을 받아 은을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한 시중은행의 은 통장 계좌액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제는 20대의 젊은 투자자들까지 은에 대한 관심을 크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가격을 살펴보면 은 가격은 온스당 48달러까지 치솟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올해 들어 은은 50% 이상 가격이 상승하며 같은 기간에 금이나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강력한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은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온스당 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심지어 장기적으로는 9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 거래 시장에서는 단순한 가격의 상승을 넘어 실물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곧 은에 대한 공급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고대 문명 시대에서 은은 금과 함께 화폐로 사용되었고 금의 희소성 때문에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은 12대 1에서 15대 1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즉, 금 1온스면 은을 12온스에서 15온스 정도를 살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남미에서 대규모 은광이 발견되면서 갑자기 은의 공급량이 급증했고 은의 희소성이 상실되면서 안전자산의 위상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1873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금 본위제를 채택하면서 은은 더 이상 공식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은은 화폐가 아닌 산업용 금속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금과 은의 교환 비율도 50대 1에서 80대 1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각인시켜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1979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버 스키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인 헌트 형제는 당시 석유 재벌이었던 아버지 H.L. 헌트로부터 상속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다양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특히 당시에 은이 금보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은을 대량으로 사들여서 시장을 장악하고 그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큰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1970년대 후반 금본위제가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화폐보다는 실물 자산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헌트 형제는 실물 은괴를 사들이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은 선물 계약을 매입한 후 인위적으로 시장의 은 유통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서 가격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당시 이들 형제가 사들인 은의 양은 세계 은 재고량의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979년 초에 온스당 약 6달러였던 은값은 불과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1980년 1월에는 50달러를 넘어서는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은 거래소가 은 투기를 막는 규제를 도입하자 은 가격은 불과 4일 만에 절반으로 폭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은 시장이 금 시장보다 규모가 작고 유동성이 낮아 투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금과 은의 가격 비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이러한 헌트 형제의 사건을 통해 은이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최근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부터의 상황에 주목하겠습니다. 2022년 이후의 금과 은의 가격 변동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와 두 귀금속의 상이한 특성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하자 금과 은은 전통적인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동반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금 가격은 3월부터 온스당 2,0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고 은 가격 역시 이에 연동하여 단기적인 급등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등 랠리 이후에 미 연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채권의 수익률이 높아지자 이자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금과 은은 모두 투자 매력을 상실하며 가격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금과 은은 통화로서의 기능보다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라는 거시경제적 요인에 의해 강력하게 가격 하락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은은 금과 연동하여 가격이 하락했으나 금보다 더 큰 하락의 폭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의 강한 변동성 측면을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은의 수요 중에서 절반 이상이 되는, 즉 50%에서 60%가 산업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게 되면 산업재에서 수요가 위축되기 때문에 은 가격의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3년 하반기 이후 금과 은은 다시 동반하여 폭등 랠리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와 중동 분쟁의 심화라는 공통의 상승 모멘텀 때문이었습니다. 즉 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실질 금리 하락 전망과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한 해지 수요에 힘입어 동반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은 가격은 금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급격한 상승세를 다시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이 은의 실물 수요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고 높은 산업 수요에도 불구하고 은의 실물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더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깐 금과 은의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금의 연간 거래 규모를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세계 금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연간 총 수요량이 있습니다. 금의 연간 총 수요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4년을 기준으로 약 4,974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각국 중앙은행의 기록적인 매입과 개인 투자자의 수요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입니다. 은의 경우도 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총 수요량을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하고 있는데 특히 은은 산업용으로 그 수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금보다 훨씬 큽니다. 은의 연간 총 수요는 약 3만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은은 금보다 가격이 낮지만 산업용 소재로 대량 사용되기 때문에 무게 기준으로 보면 금보다 몇 배 더 많은 양이 매년 실물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은이 금보다 훨씬 더 가격 변동성이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제 투자 대상으로서 은과 금을 비교하며 살펴보겠습니다. 은과 금은 오랜 기간 동안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중요한 산업용 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금과 은 모두 인공적인 대량 생산이 불가능한 희소성을 갖는 자산으로 주로 광산 채굴을 통해서만 그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두 금속 모두 부식이나 산화에 강하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물질의 형태나 가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금과 은은 전통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과 은은 이러한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지만 가격 변동을 유발하는 요인과 산업적인 수요 비중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이 주요 산업용 용도는 주로 전자 및 기술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은 탁월한 전기 전도성과 부식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 스마트폰, 컴퓨터 등 첨단 전자 제품의 회로 기판이나 커넥터에 미세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금 수요에서 산업용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에서 15%로 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금이 비중이 적기 때문에 금값의 변동은 주로 거시경제적 및 금융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은은 금과 달리 다양한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은 산업용 수요가 주로 사진 필름과 같은 쇠퇴 산업에 묶여 있었지만 현재는 글로벌 경제를 재편하는 거대한 메가 트렌드, 즉 탄소 중립 목표와 인공지능 혁명에 의해 대체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은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 가운데 열 전도율과 전기 전도율이 가장 높은 원소이고 동시에 모든 금속 중에서 가장 낮은 전기 저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과 같은 친환경 산업의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는 일반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기 신호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은이 바로 최적의 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은은 그 생산의 상당 부분이 구리나 아연, 납과 같은 다른 금속을 채굴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은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공급의 탄력성이 낮아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전자산으로서의 은의 가치와 산업용 소재로서의 활용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은이 이러한 이중적인 정체성은 투자자 관점에서 이중적이며 독특한 딜레마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이는 전통적으로 금과 은에 대한 투자 매력을 높이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은의 산업용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은 경기 회복 국면에서 더 큰 탄력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은은 안전자산으로서의 회귀성과 산업용 소재로서의 사용 비중도 높습니다. 최근 런던 금은시장에서 벌어진 실물 확보 전쟁은 단순히 귀금속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금을 포함하여 달러 체제 전체를 흔드는 큰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레버리지와 부채로 세워진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금융자산 대신 눈앞에 존재하는 금과 은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신뢰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금과 은은 어떠한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는 인정할 수 있지만 특히 은의 가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늘 민감하게 생각해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 두 귀금속의 상대적인 가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분석하면서도 은의 구조적인 수요 증가를 장기적인 투자 기회로 고민하는 입체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